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 누구는 고요한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누구는 사막 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이는 단단하게 서고 어떤 이는 지쳐 무너진다. 그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생각의 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부딪힌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의 실수에 괴로워하고 과거를 놓지 못해 고통받는다. 그러나 삶이란 복잡한 것을 지운 자리에 단순한 생각 하나만 바로 세워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인생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다. 삶이 편안해지는 7가지 생각. 그것은 곧 삶을 단단히 세우는 7개의 축이다.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던 삶도 조용히 중심을 잡기 시작한다. 첫째, 화를 품지 말라. 화는 불처럼 타오른다. 상대에게 던진 불꽃이 결국 나를 태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히고 억울함과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분노는 해결이 아니라 파괴를 낳는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명분 아래 감정이 앞서면 결국은 후회뿐이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반응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 화를 품으면 그 불길에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전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가장 강한 이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참는 자다. 그 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시작이다. 둘째, 말을 삼가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진심으로 전하려 했던 말조차 때를 놓치면 칼날이 된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은 흐려지고 설명이 길수록 오해는 깊어진다. 지혜로운 이는 말의 무게를 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말은 혀끝에서 나와 입을 망치고 마음을 잃게 한다.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변명이 평안을 앗아간다. 말을 줄이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말을 덜어낼수록 삶은 고요해진다. 셋째,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린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마음이 얕을수록 쉽게 드러난다. 깊은 바다는 찬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소한 일에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삶의 중심을 세우려면 작은 파도쯤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말고, 모든 말에 상처받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결을 지켜야 한다. 작은 것에 휘둘리는 습관은 결국 큰 것을 놓치게 만든다. 지나가는 소라는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된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놓아라.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늘 불안하다. 누군가의 인정, 칭찬,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남들의 시선에 매여 살면 자신을 잃는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중심 있는 삶이다. 사람들은 나를 잠시 보고 지나가지만 나는 나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무언가를 너무 원하면 그것이 삶을 조이기 시작한다.
가지려는 마음이 너무 강할수록 그 무게에 짓눌린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욕심은 채워도 허기지고 비워야만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 욕망은 무거운 족쇄이며 내려놓음은 자유의 문이다. 어떤 인연은 붙잡지 않아야 제자리를 찾고 어떤 욕망은 내려놓아야 삶이 가벼워진다. 소유가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비움의 미학 속에 진짜 평안이 숨겨져 있다. 여섯째, 삶을 비관하지 말라.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실망하고 원하는 것과 주어진 것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삶은 고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찰이 남고 눈물이 마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난다. 지금의 어둠이 끝이 아니다. 빛은 항상 그림자 뒤에 숨어 있다. 삶을 비관하는 대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의미라도 찾으려는 노력이 삶을 견디게 한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믿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스스로를 폄하하고 다른 이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누구보다 빠를 필요도 위에 설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이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의 그림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를 믿는 자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확신은 삶의 뿌리이고 그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유일한 친구는 자기 자신뿐이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화를 느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말에 맡겨두는 셈이다. 한마디 비난의 하루를 망치고 억울한 상황 하나에 며칠을 소비하며 지나간 갈등을 곱씹다가 잠 못 이루기도 한다.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이다. 마음속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 이 말처럼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을 무너뜨린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듯 사소한 감정도 오래 품으면 인격을 훼손한다. 화가 난 그 순간에는 항상 내가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오름이 결국 무엇을 바꿨는지조차 희미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 분노의 대부분은 억울함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데서 시작된다. 내가 바라던 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틈에서 감정이 솟구친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해준다. 외부 자극보다 중요한 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내면의 질서다. 화를 품는 사람은 반복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비슷한 말에 다시 마음을 다친다.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다. 반복된 분노의 패턴을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같은 상황을 끌어당긴다. 그때마다 감정이 지배하는 삶은 늘 불안하고 피곤하다. 화는 단지 소란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기 확신, 고집, 상처가 섞여 있다. 그래서 단순히 참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화를 없애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왜 이 상황에 예민한지, 무엇을 빼앗겼다고 느끼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 아직 혼탁하기 때문이다. 맑은 물은 쉽게 흙탕이 되지 않는다. 맑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화를 느끼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별한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다. 그는 설명보다 고요함으로 대처하고 반박보다 침묵으로 거리를 둔다. 화를 조절하는 것은 타인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다. 분노에 빠지면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는 침묵하고 감정만 말하게 된다.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엔 이미 관계는 금이 가고 마음은 지쳐 있다. 화는 감정이 아니라 상처의 언어다. 그 상처를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화를 억지로 참는 자는 결국 터지지만 화를 조용히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은 억제와 절제의 차이를 말한다. 억제는 억누르는 것이고 절제는 이해하고 멈추는 것이다. 화를 억제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지나가는 흐름처럼 흘려보낸다. 그는 그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선택을 한다. 화를 줄이는 방법은 먼저 침묵하는 연습에서 시작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줄일 수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저 한 호흡을 더 들이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지킨다.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다. 그것은 무엇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지킨다. 분노의 순간에도 침묵은 늘 선택지로 남아있다. 그 침묵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 침묵이 나를 단단히 지켜낸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저 감정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다투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일이다. 그 중심은 연습에서 자라고, 그 연습은 인내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다는 것은 곧 마음이 들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말은 줄어들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말은 꼬여간다.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은 때로는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때로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쏟아낸다. 습관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덧붙인 말이 오해를 불러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말의 경계가 흐트러질수록 삶도 함께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삼간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그 끝은 예측할 수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찌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을 후회하더라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은 곧 성품이다.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지를 알 수 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도 흔들리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안에 여백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침묵으로 덮는다. 큰 바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는다. 이 말처럼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 적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넘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절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다. 말을 삼가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필요한 말은 줄이되,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되, 쓸데없는 말은 비우는 것. 이것이 말의 절제이며 삶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은 대개 감정이 흔들릴 때다. 억울할 때, 분노할 때, 혹은 인정받고 싶을 때, 이럴 때일수록 말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그 흐려진 판단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 자신의 말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 이 말은 말의 절제가 단지 상대를 위한 배려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말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며 때로는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할수록 오히려 나는 작아진다.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먼저 생각하고 생각보다 먼저 멈추는 법을 안다. 그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이 나와 남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다. 말을 삼가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멈춰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소통일 수 있고 절제된 말은 때로 가장 큰 울림이 된다. 말이 적을수록 뜻은 더 깊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인간관계를 지키는 근본 원리를 말해준다. 모든 것을 말로 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진심은 때때로 말보다 조용한 시선에 있고 신뢰는 말보다 긴 시간에 있다. 말을 삼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는 참기 힘들었던 말도 지나고 보면 그저 하찮은 소음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모든 다툼은 말을 덜어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닫고 귀를 연다.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고 마음을 닫는다. 이 대조는 단순하지만 깊다. 말을 줄이고 대신 더 깊이 듣는 사람은 자신도 평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만든다. 말이 줄어들수록 내면은 비로소 진짜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한 말 중 하지 않아도 좋았던 말이 얼마나 되는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덧붙인 말, 불안해서 흘린 말, 그 말들을 지우면 하루가 훨씬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삶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삶은 대개 큰일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하루를 망치는 것도,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다는 사실, 길 위에서 받은 시선 하나, 작은 실수 하나로 뒤틀린 하루.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요동쳤고 그 하루는 무너진 듯 괴로웠다. 작은 일에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단호하지만 정확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 앞에선 집중할 힘이 없다. 생각의 중심이 사소한 것에 머물면 인생도 결국 그 크기 안에 갇혀버린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휘청거린다. 한 사람의 비판에 크게 흔들리고 하나의 오류에 자책을 멈추지 못한다. 스스로 작아지기를 선택하고
그 작아짐을 반복하며 삶 전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완벽하지 않다. 오차와 실수, 오해는 늘 옆에 존재한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바람 앞에서도 자신을 지킨다. 그는 흔들리더라도 금세 중심을 되찾고 작은 일은 흘려보낼 줄 안다. 크게 될 자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음이 크면 시비도 작게 보인다. 시비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시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그 말에 머무느냐, 그 말 위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에 여유가 있다. 감정이 당기면 말이 앞서고 불안이 쌓이면 행동이 거칠어진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먼저 멈추고 그 상황을 조용히 바라본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나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다. 작은 일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의미 부여는 대개 불안과 과거의 기억이 만든 해석이다. 작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주도권이다. 모든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고 모든 상황에 설명할 이유도 없다. 삶은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답이다. 어떤 사람은 비난해도 웃는다. 어떤 사람은 실수해도 담담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다. 모든 말에 마음을 열지 않으며 모든 감정에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 절제가 그의 하루를,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에 아직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여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실수가 자존감의 위협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그 가벼움은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이 고요해지려면 매 순간 싸우려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된다. 사람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는 힘, 그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힘은 단단히 세운 마음 위에서 자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 칭찬을 바라기도 하고 비난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다움을 감추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선이 점점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공자의 이 말은 자존감의 본질을 꿰뚫는다. 자신의 가치는 남이 알아주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만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생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끝이 없다. 오늘은 외모를 평가하고 내일은 말투를 지적하며
또 다른 날엔 성과를 비교한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나의 선택도, 감정도, 목표도 모두 타인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남의 무대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가 된다. 타인의 눈에 살지 마라. 그 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법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분명하다. 타인의 기대는 늘 바뀌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 그것을 좇다 보면 나는 수많은 얼굴을 만들게 되고 그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러다 지치고 공허해진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칭찬에도 취하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아는 것이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은 그저 흘러가야 할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군자는 뜻을 안에서 구하고 소인은 뜻을 밖에서 구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항상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방향을 찾는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간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고립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워가면서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다.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내가 나다울 때 가장 가까이 머문다. 타인의 판단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자신을 배반한 기억은 오래 남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꺾은 날, 그날의 기억은 오래 가슴에 남는다. 후회는 대부분 남을 위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 타인의 시선을 놓아야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 서로 엇갈린 판단 속에서 내 삶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애씀은 결국 고단함이 되고 그 고단함은 삶을 무겁게 만든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로 바쁘다. 그들은 당신을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은 관심을 갖지만 내일은 잊는다. 그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남의 눈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 그 길은 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단단한 길이다.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그 기준은 한 번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타인의 말도, 감정도, 시선도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가게 된다. 많은 고통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온다.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 한다는 마음, 과거를 꼭 되돌려야 한다는 마음,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집착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잠들기 전에도 놓지 못한 생각이 가슴을 죄어온다. 붙잡아야 편할 것 같지만 실은 놓을 때 편안해진다. 욕망은 무거운 족쇄다. 비움은 자유의 문을 연다.
이 말은 집착과 자유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착각한다. 나는 이걸 반드시 이뤄야 해.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이런 문장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고 그 감옥에 갇힌 채 자유를 꿈꾸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삶은 붙잡는 자가 아닌 흘려보낼 줄 아는 자에게 여유를 준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지나면 자연스레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머물게 하려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감정은 소모된다. 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말은 집착의 본질을 말해준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사람에 집착한다. 떠날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식어버린 관계를 애써 지키려 한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질 인연은 말없이도 곁에 남고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스스로 무너진다. 흘러가야 할 것을 막지 마라. 막으면 썩는다. 흘러가게 두면 맑아진다. 이 말처럼 관계든 감정이든 제자리를 떠나야 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 순간을 거부하는 자는 끝없는 괴로움 속에 머문다. 집착은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도 깊이 스며든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때의 말,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과거는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 과거를 고치려는 집착은 현재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과거는 멀어지도록 두어야 한다. 그것은 다시 오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도 없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가능하다. 과거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놓아야 지금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집착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자책하고 이미 끝난 일에 끝없이 마음을 쓰고 그 후회를 삶의 중심에 두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실수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 삶도 멈춘다. 실수를 품고 걷는 자는 결국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실수에 머무는 자는 그 자리에 멈춘다. 실수는 삶의 일부다. 실수가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마라. 그 실수조차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집착이 무너질 때 비로소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에 새로운 관계가 자라고 그 여백에 새로운 기회가 스며든다.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놓은 뒤에야 깨닫는다.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무언가를 채워 넣는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다. 집착은 삶의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길은 선명해진다.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다. 계획은 어그러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다. 그럴 때 사람은 말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삶이 왜 이토록 버거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삶이란 본래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순간은 드물고 원하지 않는 일은 예고 없이 닥친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삶을 비관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는 어둠이 드리워진다. 아무리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지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은 고해와 같지만 그 안에도 꽃은 핀다.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 어둠만 있는 밤에도 멀리서 별은 빛나고 있다. 그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 삶을 견디게 한다. 비관은 생각의 습관이다. 한번 비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히고 희망조차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선에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낸다. 삶은 본래 비틀리고 구부러진 길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직선처럼 곧은 의지가 있다. 삶은 직선이 아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돌고 돌아가더라도 끝내는 나아간다. 삶을 비관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굽은 길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걷는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한다. 실패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실망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야만 마침내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법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종이다. 이 말처럼 절망은 방향을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길은 열린다. 삶이 비관으로 채워지면 사람은 자신을 가두게 된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한 걸음 떼어놓고 보면 삶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다. 슬픔과 함께 기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쁨은 늘 존재하지만 그 기쁨을 보려는 눈이 닫혀 있을 뿐이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두운 것이다. 같은 현실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 시선을 바꾸는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 누구는 고요한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누구는 사막 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이는 단단하게 서고 어떤 이는 지쳐 무너진다. 그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생각의 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부딪힌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의 실수에 괴로워하고 과거를 놓지 못해 고통받는다. 그러나 삶이란 복잡한 것을 지운 자리에 단순한 생각 하나만 바로 세워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인생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다. 삶이 편안해지는 7가지 생각. 그것은 곧 삶을 단단히 세우는 7개의 축이다.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던 삶도 조용히 중심을 잡기 시작한다. 첫째, 화를 품지 말라. 화는 불처럼 타오른다. 상대에게 던진 불꽃이 결국 나를 태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히고 억울함과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분노는 해결이 아니라 파괴를 낳는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명분 아래 감정이 앞서면 결국은 후회뿐이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반응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
화를 품으면 그 불길에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전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가장 강한 이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참는 자다. 그 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시작이다. 둘째, 말을 삼가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진심으로 전하려 했던 말조차 때를 놓치면 칼날이 된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은 흐려지고 설명이 길수록 오해는 깊어진다. 지혜로운 이는 말의 무게를 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말은 혀끝에서 나와 입을 망치고 마음을 잃게 한다.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변명이 평안을 앗아간다. 말을 줄이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말을 덜어낼수록 삶은 고요해진다. 셋째,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린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마음이 얕을수록 쉽게 드러난다. 깊은 바다는 찬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소한 일에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삶의 중심을 세우려면 작은 파도쯤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말고, 모든 말에 상처받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결을 지켜야 한다. 작은 것에 휘둘리는 습관은 결국 큰 것을 놓치게 만든다. 지나가는 소라는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된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놓아라.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늘 불안하다. 누군가의 인정, 칭찬,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남들의 시선에 매여 살면 자신을 잃는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중심 있는 삶이다. 사람들은 나를 잠시 보고 지나가지만 나는 나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무언가를 너무 원하면 그것이 삶을 조이기 시작한다. 가지려는 마음이 너무 강할수록 그 무게에 짓눌린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허기지고 비워야만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 욕망은 무거운 족쇄이며 내려놓음은 자유의 문이다. 어떤 인연은 붙잡지 않아야 제자리를 찾고 어떤 욕망은 내려놓아야 삶이 가벼워진다. 소유가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비움의 미학 속에 진짜 평안이 숨겨져 있다. 여섯째, 삶을 비관하지 말라.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실망하고 원하는 것과 주어진 것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삶은 고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찰이 남고 눈물이 마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난다. 지금의 어둠이 끝이 아니다. 빛은 항상 그림자 뒤에 숨어 있다. 삶을 비관하는 대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의미라도 찾으려는 노력이 삶을 견디게 한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믿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스스로를 폄하하고 다른 이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누구보다 빠를 필요도, 위에 설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이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의 그림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를 믿는 자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확신은 삶의 뿌리이고 그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유일한 친구는 자기 자신뿐이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화를 느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말에 맡겨두는 셈이다. 한마디 비난에 하루를 망치고 억울한 상황 하나에 며칠을 소비하며 지나간 갈등을 곱씹다가 참 못 이루기도 한다.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이다. 마음속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 이 말처럼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을 무너뜨린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듯 사소한 감정도 오래 품으면 인격을 훼손한다. 화가 난 그 순간에는 항상 내가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옳음이 결국 무엇을 바꿨는지조차 희미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 분노의 대부분은 억울함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데서 시작된다. 내가 바라던 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틈에서 감정이 솟구친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해준다. 외부 자극보다 중요한 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내면의 질서다. 화를 품는 사람은 반복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비슷한 말에 다시 마음을 다친다.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다. 반복된 분노의 패턴을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같은 상황을 끌어당긴다. 그때마다 감정이 지배하는 삶은 늘 불안하고 피곤하다. 화는 단지 소란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기 확신, 고집, 상처가 섞여 있다. 그래서 단순히 참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화를 없애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왜 이 상황에 예민한지, 무엇을 빼앗겼다고 느끼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 아직 혼탁하기 때문이다. 맑은 물은 쉽게 흙탕이 되지 않는다. 맑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화를 느끼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별한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다. 그는 설명보다 고요함으로 대처하고 반박보다 침묵으로 거리를 둔다. 화를 조절하는 것은 타인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다. 분노에 빠지면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는 침묵하고 감정만 말하게 된다.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엔 이미 관계는 금이 가고 마음은 지쳐 있다. 화는 감정이 아니라 상처의 언어다. 그 상처를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화를 억지로 참는 자는 결국 터지지만 화를 조용히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은 억제와 절제의 차이를 말한다. 억제는 억누르는 것이고
절제는 이해하고 멈추는 것이다. 화를 억제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지나가는 흐름처럼 흘려보낸다. 그는 그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선택을 한다. 화를 줄이는 방법은 먼저 침묵하는 연습에서 시작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줄일 수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저 한 호흡을 더 들이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지킨다.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다. 그것은 무엇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지킨다. 분노의 순간에도 침묵은 늘 선택지로 남아있다. 그 침묵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 침묵이 나를 단단히 지켜낸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저 감정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다투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일이다. 그 중심은 연습에서 자라고, 그 연습은 인내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다는 것은 곧 마음이 들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말은 줄어들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말은 꼬여간다.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은 때로는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때로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쏟아낸다. 습관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덧붙인 말이 오해를 불러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말의 경계가 흐트러질수록 삶도 함께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삼간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그 끝은 예측할 수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찌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을 후회하더라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은 곧 성품이다.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지를 알 수 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도 흔들리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안에 여백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침묵으로 덮는다. 큰 바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는다. 이 말처럼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 적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넘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절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다. 말을 삼가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필요한 말은 줄이되,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되, 쓸데없는 말은 비우는 것. 이것이 말의 절제이며 삶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은 대개 감정이 흔들릴 때다. 억울할 때, 분노할 때, 혹은 인정받고 싶을 때, 이럴 때일수록 말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그 흐려진 판단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 자신의 말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 이 말은 말의 절제가 단지 상대를 위한 배려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말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며 때로는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할수록 오히려 나는 작아진다.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먼저 생각하고 생각보다 먼저 멈추는 법을 안다. 그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이 나와 남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다. 말을 삼가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멈춰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소통일 수 있고, 절제된 말은 때로 가장 큰 울림이 된다. 말이 적을수록 뜻은 더 깊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인간관계를 지키는 근본 원리를 말해준다. 모든 것을 말로 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진심은 때때로 말보다 조용한 시선에 있고, 신뢰는 말보다 긴 시간에 있다. 말을 삼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는 참기 힘들었던 말도 지나고 보면 그저 하찮은 소음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모든 다툼은 말을 덜어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닫고 귀를 연다.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고 마음을 닫는다. 이 대조는 단순하지만 깊다. 말을 줄이고 대신 더 깊이 듣는 사람은 자신도 평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만든다. 말이 줄어들수록 내면은 비로소 진짜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한 말 중 하지 않아도 좋았던 말이 얼마나 되는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덧붙인 말, 불안해서 흘린 말, 그 말들을 지우면 하루가 훨씬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삶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삶은 대개 큰일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하루를 망치는 것도,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다는 사실, 길 위에서 받은 시선 하나, 작은 실수 하나로 뒤틀린 하루.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요동쳤고, 그 하루는 무너진 듯 괴로웠다. 작은 일에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단호하지만 정확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 앞에선 집중할 힘이 없다. 생각의 중심이 사소한 것에 머물면 인생도 결국 그 크기 안에 갇혀버린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휘청거린다. 한 사람의 비판에 크게 흔들리고 하나의 오류에 자책을 멈추지 못한다. 스스로 작아지기를 선택하고 그 작아짐을 반복하며 삶 전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완벽하지 않다. 오차와 실수, 오해는 늘 옆에 존재한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바람 앞에서도 자신을 지킨다. 그는 흔들리더라도 금세 중심을 되찾고 작은 일은 흘려보낼 줄 안다. 크게 될 자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음이 크면 시비도 작게 보인다. 시비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시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그 말에 머무느냐, 그 말 위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에 여유가 있다. 감정이 당기면 말이 앞서고 불안이 쌓이면 행동이 거칠어진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먼저 멈추고 그 상황을 조용히 바라본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나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다. 작은 일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의미 부여는 대개 불안과 과거의 기억이 만든 해석이다. 작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주도권이다. 모든 말에 대꾸할 필요는 없고 모든 상황에 설명할 이유도 없다. 삶은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답이다. 어떤 사람은 비난해도 웃는다. 어떤 사람은 실수해도 담담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다. 모든 말에 마음을 열지 않으며 모든 감정에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 절제가 그의 하루를,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에 아직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여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실수가 자존감의 위협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그 가벼움은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이 고요해지려면 매 순간 싸우려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된다. 사람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는 힘, 그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힘은 단단히 세운 마음 위에서 자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 칭찬을 바라기도 하고 비난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다움을 감추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선이 점점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공자의 이 말은 자존감의 본질을 꿰뚫는다. 자신의 가치는 남이 알아주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만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생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끝이 없다. 오늘은 외모를 평가하고 내일은 말투를 지적하며 또 다른 날엔 성과를 비교한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나의 선택도, 감정도, 목표도 모두 타인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남의 무대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가 된다. 타인의 눈에 살지 마라. 그 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법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분명하다. 타인의 기대는 늘 바뀌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 그것을 좇다 보면 나는 수많은 얼굴을 만들게 되고 그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러다 지치고 공허해진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칭찬에도 취하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아는 것이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은 그저 흘러가야 할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군자는 뜻을 안에서 구하고 소인은 뜻을 밖에서 구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항상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방향을 찾는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간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고립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워가면서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다.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내가 나다울 때 가장 가까이 머문다. 타인의 판단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자신을 배반한 기억은 오래 남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꺾은 날, 그날의 기억은 오래 가슴에 남는다. 후회는 대부분 남을 위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 타인의 시선을 놓아야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 서로 엇갈린 판단 속에서 내 삶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애씀은 결국 고단함이 되고 그 고단함은 삶을 무겁게 만든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로 바쁘다. 그들은 당신을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은 관심을 갖지만 내일은 잊는다. 그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남의 눈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 그 길은 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단단한 길이다.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그 기준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타인의 말도, 감정도, 시선도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가게 된다. 많은 고통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온다.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 한다는 마음, 과거를 꼭 되돌려야 한다는 마음,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집착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잠들기 전에도 놓지 못한 생각이 가슴을 죄어온다. 붙잡아야 편할 것 같지만 실은 놓을 때 편안해진다. 욕망은 무거운 족쇄다. 비움은 자유의 문을 연다. 이 말은 집착과 자유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착각한다. 나는 이걸 반드시 이뤄야 해.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이런 문장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고 그 감옥에 갇힌 채 자유를 꿈꾸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삶은 붙잡는 자가 아닌 흘려보낼 줄 아는 자에게 여유를 준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지나면 자연스레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머물게 하려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감정은 소모된다. 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말은 집착의 본질을 말해준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사람에 집착한다. 떠날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식어버린 관계를 애써 지키려 한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질 인연은 말없이도 곁에 남고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스스로 무너진다.
흘러가야 할 것을 막지 마라. 막으면 썩는다. 흘러가게 두면 맑아진다. 이 말처럼 관계든 감정이든 제자리를 떠나야 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 순간을 거부하는 자는 끝없는 괴로움 속에 머문다. 집착은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도 깊이 스며든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끊임없이 떠올리고 그때의 말,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과거는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 과거를 고치려는 집착은 현재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과거는 멀어지도록 두어야 한다. 그것은 다시 오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도 없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가능하다. 과거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놓아야 지금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집착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자책하고 이미 끝난 일에 끝없이 마음을 쓰고 그 후회를 삶의 중심에 두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실수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 삶도 멈춘다. 실수를 품고 걷는 자는 결국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실수에 머무는 자는 그 자리에 멈춘다. 실수는 삶의 일부다. 실수가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마라. 그 실수조차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집착이 무너질 때 비로소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에 새로운 관계가 자라고 그 여백에 새로운 기회가 스며든다.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놓은 뒤에야 깨닫는다.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무언가를 채워 넣는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다. 집착은 삶의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길은 선명해진다.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다. 계획은 어그러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다. 그럴 때 사람은 말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삶이 왜 이토록 버거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삶이란 본래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순간은 드물고 원하지 않는 일은 예고 없이 닥친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삶을 비관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는 어둠이 드리워진다. 아무리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지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은 고해와 같지만 그 안에도 꽃은 핀다.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 어둠만 있는 밤에도 멀리서 별은 빛나고 있다. 그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 삶을 견디게 한다. 비관은 생각의 습관이다. 한번 비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히고 희망조차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선에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낸다. 삶은 본래 비틀리고 구부러진 길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직선처럼 곧은 의지가 있다. 삶은 직선이 아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돌고 돌아가더라도 끝내는 나아간다. 삶을 비관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굽은 길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걷는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한다. 실패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실망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야만 마침내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법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종이다. 이 말처럼 절망은 방향을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길은 열린다. 삶이 비관으로 채워지면 사람은 자신을 가두게 된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한 걸음 떼어놓고 보면 삶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다. 슬픔과 함께 기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쁨은 늘 존재하지만 그 기쁨을 보려는 눈이 닫혀 있을 뿐이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두운 것이다. 같은 현실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 시선을 바꾸는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